네, 지난 시간에 재판의 기본 개념, 그리고 종국 재판 중에서 유죄 판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종국 재판 중에서 무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죄 판결의 의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4506에 있습니다. 무죄 판결은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죄 판결을 선고해야 되는 법원의 의무 형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325조가 크게 전단 부분, 즉 앞부분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후단 부분, 즉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로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도 325조 전단 무죄와 325조 후단 무죄라는 말로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325조 전단 무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5조 전단 무죄는 4507에 있는 것처럼 325조 전단에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를 전단 무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 바로 이 부분이죠. 전단 부분. 어떤 경우냐? 공소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공소사실이 모두 증거에 의해서 증명된다 하더라도 법의 해석상, 법령의 해석상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법 강론에서 배우셨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불법 원인급여를 원인으로 해서 받은 보관 중인 물건을 횡령하였을 때, 즉 불법 원인급여에 제공된 물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관된 물건을 횡령하더라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해석상. 그래서 타인의 재물이 아니니까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가 아니니까요. 그런 경우라든지, 또는 계속해서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323조 2항,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법률상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예를 들면 위법성 조각 사유 또는 책임 조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25조 전단 무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한편 4508에서 325조 전단 무죄와 구별해야 될 것 중에 실체 심리를 거치지 않고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여 처음부터 범죄로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328조 1항 4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면 공소 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28조 1항 4호의 공소기각 결정 사유와 325조 전단 무죄 사유는 개념상 구별이 되는 것이지요. 공소기각 결정 사유는 뒤에서 보는 것처럼, 또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형식재판 사유이기 때문에 실체 심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무죄, 유죄 판결은 종국재판, 실체재판이라서 종국재판으로서 실체재판이고 실체 심리에 들어가게 되는 점이 기본적으로 다른 점이죠. 325조 전단 무죄와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벌법규가 위헌 또는 무효인 경우에 어떤 위헌 또는 무효인 경우도 325조 전단 무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판시를 아래 나오는 대법원 2011도 2631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시면요. 4509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325조 무죄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325조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4510에 또 다른 법리가 나옵니다.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 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폐지였다면, 원래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면 역시 형사소송법 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326조 4호 소종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326조 4호의 면소사유라는 것은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죄가 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위헌이었던 경우에는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폐지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헌이었기 때문에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511에서 보시면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53조에 의해서 내려졌던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긴급조치 1호와 제4호가 재심 판결 당시 이미 해제되어 지금은 재심 판결 당시는 이미 해제되어서 공소사실에 적용할 법령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4510에서 보는 것처럼 면소사유가 아니라 4509에서 보는 것처럼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결이 그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긴급조치 1호와 4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긴급조치 1호에 대해서는 이미 위헌, 무효라는 판단이 있었고 이번에 4호 긴급조치 제4호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512, 4513, 4514, 4515와 같은 4516의 요건을 4516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긴급조치 4호도 역시 위헌 무효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대법원이 내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위헌 무효이기 때문에 설사 재심할 판결 당시에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면소 사유가 아니라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당초부터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서 325조 전단 무죄 사유가 된다는 그런 판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내용은 뭐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92년도에 선고되었던 9.1도 2825 판결에서 보시는 것처럼 같은 법리가 있어 왔지요. 그래서 4520에서 보시면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이 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4521과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즉 범죄 후에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거나 여기에 해당한다고 인정이 되면 이것은 326조 4호의 면소사유가 되는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앞에서 살펴봤죠. 면소사유가 안 된다는 것. 또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앞서 봤던 공소기각 결정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그 9.1도 2825 판결을 보시게 되면 325조 전단 무죄 사유와 위헌 무효인 경우가 거기에 해당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경우라면 면소 사유가 아니라 325조 전단 무죄 사유고 또한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해서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위헌 무효인 경우에 325조 전단 무죄가 된다는 걸 잘 알아놔야 되겠고요. 325조 전단 무죄는 그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325조 후단 무죄는 조문에 있는 것처럼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가 해당이 되는데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는 잘 생각해보면 또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예 범죄 사실이 없다는 게 증명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범죄 사실의 증명이 안 된다는 경우 또는 범죄 사실이 존재할 것 같은지 아닌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얻어야 되는데 범죄가 범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넘는 beyond reasonable doubt를 넘는 그런 확신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를 얻지 못한 경우를 이렇게 크게 대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4,522 아래 판결을 읽고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무죄의 경우 변론 요인서 작성 방법을 검토해 보자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 부분은 그리고 소개해 놓은 대법원 96도 1301호 판결은 특히 공갈의 점에 관해서 기소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검사 측 증거,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니까요. 공소사실에 대해서 검사 측 증거들이 왜 증거 능력이 없는지 또는 증거 능력이 있는 경우에 어떤 이유로 증명력이 부족한지, 다른 말로 신빙성이 부족한지를 엿볼 수 있는 판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변론 요인서를 작성한다든지 법률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이제 3학년 때 졸업시험, 모의시험에서 보게 되는 형사법 기록형 시험, 그리고 변호사 시험에서 보게 되는 형사법 기록형 시험에 대비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써놨는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공부가 덜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형사법 기록형에서 중요하게 등장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일단 쭉 한번 일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검찰, 수사기관이나 검찰,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검찰 측에서 유죄의 확신이 없는 경우에도 나름대로 유죄의 확신이 없으면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물론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검사의 윤리 같은 거하고 이제 관련되는 부분이고 검찰 윤리, 직업 윤리 대부분의 경우는 수사기관에서는 나름대로 자신들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고 공소를 제기했을 때 그 증거들을 어떻게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탄핵해 나가는지 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형사법 기록형 대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나중에 변호사가 되셔서 형사 변호인이 되어서 형사 변호를 할 때도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니까요. 여기서는 일단 96도 1301 1301호 판결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 사건이었으니까요. 더 현장감 있게 공부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자세한 형사법 기록형 대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3학년 때 이루어지는 형사기록 작성 실무 수업이라든지 또는 나머지 다른 기회를 통해서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무죄 판결에는 325조 전단 무죄와 후단 무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실무에서 많이 구별해서 이야기합니다. 구별의 시립 같은 것도 나중에 항소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특히 졸업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서는 325조 전단과 후단이네요. 후단 무죄와 관련해서 변론요인서 작성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단 인식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무죄 판결에 대해서 생각해볼 생각거리를 거기다 한번 적어봤습니다. 형사재판을 한번 읽어보면요.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선고가 때로는 상처뿐인 영광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 무죄를 받더라도 굉장히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무죄 판결 받으면 비용 보상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큰 도움이 안 될 경우가 많지요.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였는지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다. 저도 직접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보지는 피고인으로서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변호인으로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 변호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저는 실감합니다만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실무에 나가서 무죄를 다투어 보면 무죄 판결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면서 멀고도 긴 길이, 멀고도 험한 길이기도 하고 또 그 결과로서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정말
상처뿐인 영광일 수도 있구나 하는 말들을 아마 실감하실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더 하고 싶은 얘기도 많지만 또 대면 강의의 한계도 있고 그런 좀 또 강의 진도에 대한 압박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얘기하고 이제 면소 판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선 강의하고 지난 강의하고 앞선 강의에서 이제 유죄 판결과 무죄 판결의 실체 재판에 대해서 본 거고요. 이제 면소 판결부터 형식 재판 사유로 보통 보기 때문에 형식 재판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면소 판결의 의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면소 판결은 다음 경우 326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서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서 면소 판결 사유를 4가지로 규정하고 있죠. 첫 번째, 확정 판결이 있는 때. 두 번째로, 사면이 있을 때. 세 번째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네 번째로, 범죄 후에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특히 이 사호와 관련해서는 앞선 형벌법규가 헌법에 위반해서 무효인 경우를 다루면서 비록 재심 판결 당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헌 무효였던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326조 4호의 형이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 해당해서 면소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325조 전단 무죄 사유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미 알아본 바가 있었습니다. 이 4가지 확정 판결이 있을 때, 사면이 있을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에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가 면소 판결 사유가 되는데요. 4543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국 재판을 실체 재판과 형식 재판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면소 판결은 보통 형식 재판의 일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4544에서 보시는 것처럼 면소 판결은 다른 형식 재판, 즉 공소기각이나 관할 위반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째, 정지된 공소시효를 다시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53조 1항에서 저희가 이미 공부한 바가 있는데요. 시효는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고 공소시효 진행이 공소기각이나 관할 위반과 같은 판결, 재판이 확정되면 형식 재판이 확정되면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을 하지요. 그런데 면소 판결은 그 대상에서 253조 1항에서 빠져 있습니다. 즉 면소 판결은 실체 판결과 같은 식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공소가 다시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 그 다음 두 번째로 고소인 등의 소송 비용 부담에 대해서 또 이제 뒤에서 살펴볼 텐데요. 188조에서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해서 수사 단서가 이제 고소나 고발에 의해서 된 경우에 피고인이 무죄를 판결을 받으면 굉장히 억울한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해서 고소 고발인에게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데 면소의 경우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 판결과 또 유사한 점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재심 사유 420조 제5호에서 보시면 유죄 선고를 받아서 확정된 자에 대해서 재심이라는 건 확정됐을 때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무죄를 선고할 사유가 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유죄가 판결이 확정됐다는 경우, 그렇죠?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는 재심할 수 있는데 면소도 그렇다는 겁니다. 면소 판결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재심합니다. 즉 무죄 판결이라는 다시 말해서 실체 재판과 유사한 성격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 재판으로 분류가 되면서도 지금 본 것과 같은 경우에는 무죄 판결과 대등하게 취급이 되고 있다. 그와 같은 점에서 면소 판결은 관할 위반이나 공소기각 재판에 비해서 실체 재판에 가까운 성질을 갖게 되겠지요. 이와 같은 특성이 착안해서 면소 판결에 대해서는 실체 판결과 마찬가지로, 즉 유죄 무죄 판결과 마찬가지로 확정 판결의 효력, 기판력을 인정하는 데 견해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형식 재판에는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데 관할 위반이나 공소기각 같은 경우
면소 판결은 형식 재판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과 대등하게 취급되면서 실체 재판과 실체 재판에 가까운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판력을 인정하는 데에 대해서 견해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기판력을 인정한다. 이런 논의의 연장선상에 면소 판결의 본질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요. 그럼 면소 판결의 본질이 무엇이냐 도대체? 실체 재판이다라는 견해가 실체 재판설입니다. 그렇죠? 형벌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실체 재판이다는 견해가 실체 재판설이고, 그렇지 않다. 형식 재판설이다. 실체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형사 절차를 종결시키기 때문에 형식 재판이다라는 견해가 형식 재판설이고요. 그것은 면소 판결 사유에 따라서 제1호에 확정 판결이 있었던 경우는 실체 심리에 들어가지 않아서 형식 재판이지만, 사면이 있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또는 범죄 후 법령이 폐지된 경우에는 실체 재판이 아닌 거 아니냐 해서 이분설의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형식 재판설의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면소 판결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면소 판결의 기판력이 인정되는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면소 재판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의 효력, 특히 기판력을 인정하는 데에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기판력을 인정하려고 하다 보니 실체 재판이라고 봐야 된다는 견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4549에서 보시는 것처럼 면소 판결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면소 판결을 함에 있어서 범죄 사실의 존부에 관해서 실체 심리를 필요로 하는가, 필요로 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로 실체 심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실체 심리를 하지 않으면 면소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 사건에 대한 실체 심리가 허용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요. 그와 같이 이것은 실체 재판이라는 실체 재판설, 형식 재판이라는 형식 재판설, 이분설의 논의들이 여기에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실체 심리가 가능하냐, 어느 범위에서 가능하냐. 한편 면소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를 구하여 상소할 수 있는가? 무죄는 실체 재판임에 아무런 의문이 없지 않습니까? 면소 판결을 형식 재판으로 본다면 형식 재판을 받은 사람이 실체 재판을 구해서 상소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이 동그라미 2번에 관한 것은 또 상소 파트에서 다시 등장을 하게 되고요. 한편 앞서 살펴본 326조에 규정된 1호부터 4호까지의 면소 판결 사유가 제한적 열거이냐 아니면 예시적인 것이냐의 문제와도 면소 판결의 본질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면소 판결의 본질은 그런 면에서 논의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1984년에 선고된 84도 2106 판결을 보시면요. 이 판결의 확정에 관한 효력이 확정 판결의 효력이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50에서 보시면 검사의 상고에 대한 판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4552에서 보시면 피고인의 상고에 대한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살펴보면 먼저 검사의 상고에 대해서 보면 원심 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83년 5월 10일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여 같은 해 8월 23일 확정된 83로 5.15 사건의 1982년 9월 7일에 한 폭력행위인 야간상해 범죄 사실과, 그러니까 1982년 9월 7일에 있었던 야간상해 범죄 사실과 이 사건으로 기소된 82년 8월 17일, 그러니까 82년 9월 7일에 있었던 범행보다 앞서서 범해졌던 8월 17일자 범행이 이번에 기소가 됐는데, 그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의 폭력습벽의 발로로 인정된다 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폭력행위와 이 사건 폭력행위인 공소사실은 상습 폭력행위죄의 포괄일체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앞서 받았던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를 선고하였다. 326조 1호에 확정 판결이 있었던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을 83년 5월 달에 선고가 사실심 판결이 사실심의 두 번째 단계인 서울고등법원 사실심의 마지막 83년 5월 10일 날 선고가 됐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3년 5월 10일 이렇게
좀 타임라인을 그려서 보면 83년 5월 10일 날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고등법원 사실심 판결 선고를 받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8월 23일 3달 있다 확정이 된 거죠. 그 전에 범행의 사실이 뭐냐면 82년 9월 7일자 범죄 사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기소된 것은 그보다도 앞선 82년 좀 앞서게 됩니다. 82년 8월 17일자 범행인데 이 범행과 이번에 기소된 82년 8월 17일자 범행과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82년 9월 7일자 범행이 서로 상습범이어서 상습폭력행위의 포괄일제 관계에 있다 그러면 이때 받은 판결의 기판력의 효력이 포괄일제에 있는 82년 8월 17일자 범행에도 미친다는 것이 판결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살펴보니까 상습성 인정이 되고 일단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82년 9월 7일 사실심 판결 죄송합니다. 83년 5월 10일 날 기판력에 이제 표준 시점이 되거든요. 뒤에서 보겠지만 이 전에 이루어진 포괄일제의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기판력이 미치게 되기 때문에 검사의 상고는 이유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네. 이에 대해서는 뒤에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상고에 대해 피고인은 어떤 상고를 했냐면 피고인이 면소 판결을 받았는데 나는 면소 판결 받는 게 억울하다. 앞서 본 것처럼 기판력이 미쳐서 판결에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서 면소 판결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상소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에게는 실체 판결 청구권이 없다. 즉 유죄나 무죄 판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법원에서 심리를 거쳐서 내려지는 것이지 피고인에게 그런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면소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부적법하다 기각한 원심 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이 형식재판서를 면소 판결의 본질에 대해서 형식재판서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면소 판결의 본질에 대해서 봤고요. 면소 판결 사유는 앞서 본 것처럼 확정 판결이 있을 때, 사면이 있을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에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와 같은 면소 사유는 제한적 열거, 그 이외의 사유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가 되겠습니다. 확정 판결이 있을 때라는 것은 먼저 유무죄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면소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도 포함이 되고 약식명령과 직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도 포함이 됩니다. 약식명령과 직결심판이 확정된 때에 대해서는 또 특별 절차를 공부하면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래 판례에도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사면이 있을 때라는 것은 헌법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사면에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면소사유에서 말하는 사면이라는 것은 일반 사면만이 해당이 됩니다. 아직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사면을 하는 일반 사면에 대해 해당이 된다. 그와 같은 법리를 밝히고 있는 판결이 9구도 2983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58에 보시면 사면이 있을 때란 일반 사면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방 설명했던 법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12년에 선고된 2012도 만 269 판결을 보시면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으로 해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반을 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치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면받은 전과가 포함되는 것이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4561에 보시면 도로교통법 148조 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의 원칙 또는 비례 원칙이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법이 그렇게 개정되기 전에 범한 음주운전 전과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시를 하면서, 한편 일반 사면을 받은 경우 그 효력은 형의 선고의 효력이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면을 받은 전과도 앞서 본 그 2회 이상 위반한 전과에 해당한다고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2012도 10269 판결은 일반 사면의 효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면소 판결의 세 번째 사유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인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공소 제기 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 판결을 공소시효에 대한 판결은 2001도 2902 판결에서 공소시효에 대한 법리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강의한 1768 이하에서 이미 저희가 이 판결을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소 제기가 되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니까 공판 진행 중에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겠지요. 당연히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 제기 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있을 것이 3호에서 얘기하는 공소시효 완성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4565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소시효 기간 2항 249조 2항은 의제 공소시효라고 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서 판결의 확정 없이 25년이 공소 제기된 때로부터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의제 공소시효 제도가 있는데, 역시 강의한 1756에서 공소 제기를 공부하면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범죄 후죠. 범죄 전에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으면 무죄 판결 사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 후에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326조 4호의 면소 판결 사유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법령이 개폐되어서 없다 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그것이 만약에 무효인 경우에는 326조 4호의 면소 사유가 아니라 325조 전단 무죄 사유가 된다는 것도 공부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4호에 관해서 살펴본 판결 두 가지를 거기 적어놨는데요. 하나는 2003도 2770 판결로서 형법 총론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법령의 개폐로 처벌 법규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법령의 개폐가, 그렇죠? 4569에서 보신 것처럼 형벌 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 이념의 변천에 따라서 과거의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짐으로써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형법 제1조 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고, 그와 같은 법률 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서 그때그때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형법 1조 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형법 1조 2항은 제가 미처 거의 다 조문에 써놓지 않았는데요. 법조문의 형법 1조 2항을 찾아보시면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에 대한 것으로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라는 그 조문이지 않습니까? 신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 요건이 바로 4569에서 보는 것처럼 법률 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어야지 그때그때 사정에 대처하기 위해서 법령을 개폐한 경우에는 1조 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형법 총론에서 저희가 공부한 바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과연 그 법령이 개폐된 것이 법률 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냐 그렇지 아니냐가 문제가 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1조 2항의 법률 이념의 변경에 따라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한다고 봤던 사안이고요. 그에 반해서 아래 나오는
87년 3월 10일 선고 86도 4위 판결은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운전자 준수사항이 개정 고시되면서 구 고시가 폐지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법률 이념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이념의 변경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그 법률 이념 무죄 법령이 개폐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1조 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6도 4위 판결의 부분을 보면 4574에서 보면 앞서 나온 그 법률 이념의 변경에 의해서 법령의 개폐가 있었어야 하는 경우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규제 방법의 변경 등 그때그때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326조 4호에 말하는 그런 사유가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신법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 당시의 법령에 의해야 된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소 판결에 대해서도 봤고요. 다음으로 관할 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습니다. 관할 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도 종국재판 중에서 이제 형식재판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관할 위반의 판결에 대해서는 토지 관할을 공부하면서, 공소기각의 재판을 공부하면서는 뭡니까? 소송 조건을 공부하면서 각종 소송 조건이 이와 같은 공소기각 판결과 결정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5시간이 걸렸지만 관할 위반과 공소기각까지 살펴보고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할 위반과 공소기각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관할 위반의 판결에 대해서는 319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피고 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서 관할 위반에 선고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관할 위반 판결에 대한 근거 조문을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토지 관할에 관해서는 320조 1항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 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에 선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상대적 소송 조건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소송 조건을 공부하면서 또 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그래서 시한부 소송 조건이라는 말도 저희가 공부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이라고 하는 것은 286조의 피고인의 모두 진술 전이 아니라 287조의 재판장의 쟁점 정리 시의 진술 전을 말한다라는 것도 역시 공판 절차를 시간 순으로 개관하면서 살펴본 바가 있지요. 이런 관할에 대해서, 관할 위반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 하나를 살펴보고 넘어가면 99년 11월 26일에 선고된 99도 4398 판결인데요. 이 경우에는 피고인이 폭처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감금치상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단독 판사가 1심으로 심판하고, 그 1심에 대해서 항소심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 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단독 판사가 1심으로 재판한 사건은 본원합의부에서 2심을 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으로 사건이 심급 관할이 있다는 것은 심급 관할을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봤더니 이 형법 281조 소정의 감금치산죄가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심급 관할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심이 지방법원 원주지원 합의부에서 했어야 되는 사건이란 거죠. 원주지원 합의부에서 사건을 했으면 단독 판사가 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법원으로 항소심이 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춘천지방법원의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라고 해서 서울고등법원 역할을 하는 재판부가 있지만 99년 당시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으로 갔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물관할이 위반이 돼서 저희가 관할을 공부하면서 관할 회길의 원칙 같은 것도 공부해 봤는데요. 관할 위반을 선고하고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해서 1심 원래 가야 되는 원주지원 합의부로 이송해야 된다는 그런
판결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할 위반 판결이 이런 식으로 심급관할, 사물관할, 심급관할과 관련된 사물관할에 대해서, 또 토지관할 같은 경우에는 시한부, 또 상대적 소송 조건이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관할 위반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특히 앞선 강의들에서 공부했던 법원의 관할에 대해서 복습을 해둘 필요가 있겠지요. 다음으로 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공소기각의 재판은 공소기각 판결과 뒤에 보는 공소기각 결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공소기각 판결 사유는 32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서 공소기각에 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되는 경우죠.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재판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저희가 법원을 공부하면서 봤습니다. 2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예를 들어서 친고죄인데 친고죄 고소 없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든지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죠. 세 번째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네 번째로, 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329조 규정은 제가 왼쪽에 써놨습니다. 공소 취소를 한 경우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그에 위반해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호에서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친고죄에 대해서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 고소가 취소됐을 때를 말합니다. 공소를 제기할 때는 고소가 갖춰져 있었는데 고소가 취소된 경우. 여섯 번째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으면 역시 소송 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니까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 설시한 구사도 1818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를 운행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다. 즉 흔히 중침사고라고 부르는, 실무에서 중침사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단서에 해당을 해서 공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만약에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중앙선 침범 사고는 그렇지 않다. 단서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단서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래서 재판을 해봤는데 공판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이 밝혀졌으면 단서 조항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사건이죠. 결국 이 사건은 교특법,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4조 1항 법문에 따라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 되니까 327조 2호 소정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정확하게 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과실이 없어서 무죄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이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죄 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 즉 형식 재판이 실체 재판에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586의 논리를 표현하는 말이 형식 재판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 재판 사유와 공소기각이라는 실체 재판 사유, 무죄라는 그것이 경합할 때는 실체 재판이 아니라 형식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 형식 재판 우선의 원칙이고, 이 형식 재판 우선의 원칙이 100%는 아니지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형식 재판이 우선한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실체 재판을 선고했다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예외적이라고 할까요? 비주류적인 판결이 있지만 주류적인 판결은 형식 재판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끝으로 공소기각의 결정에 대해서 보면 공소기각 결정 사유는 판결 사유보다 더 뭐랄까요? 공소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공소가 취소되었으면 공소기각 결정을 합니다.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또 12조 또는 13조 규정에 위반하여 재판할 수 없을 때, 12조, 13조는 동일 사건에 대해서 수개 소송 계속이 돼서 재판할 수 없게 된 법원, 또 13조는 관할의 경합에 의해서 다른 법원에서 관할을 하게 됐을 때 나머지 법원은 재판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공소기각 결정 사유. 한편 328조 4호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라고 해서 앞서 325조 전담무죄를 공부하면서 한편 328조 1항 4호의 공소기각 결정 사유와 구별해야 된다. 이것은 실체심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공소기각 결정 사유는 형식재판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거기서 나왔던 그 부분입니다. 이러한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있어서 공소기각 결정을 했을 때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 사유와 공소기각 결정 사유는 이렇게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변론을 열 필요조차 없다고 인정되는 그런 경우라고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허위의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사망한 것처럼 공소기각 결정을 받아서 재판이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피고인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재기소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판례는 공소기각 결정은 형식재판이기 때문에 기판력이 없다. 결국 재기소를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소기각 결정 사유에 대해서 328조 4호의 사유가 다투어졌던 2014년 5월 16일 선고 2012도 12867 사건이 있는데요. 정당원이 아니면서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피고인들이 당원으로 가입하여 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경우가 328조 4호에서 얘기하는 1항 4호에서 얘기하는 공소사실 기재 자체만으로 죄가 되지 아니하면 명백한 경우냐? 그렇지 않다. 이 경우에는 공소기각 4호의 1항 4호의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아니고 무죄 사유가 된다라고 했던 사안입니다. 이 죄명이 정치자금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정당법 위반이라서 그 사건의 내용은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이런 경우가 328조 1항 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328조 1항 4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에서 부정수표가 단속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그 수표가 지급제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지급제시가 되었지만 예금 부족이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부도가 나야 되는 경우인데, 수표 자체가 지급제시 기간을 발행일로부터 열흘이라는 지급제시 기간을 초과해서 발행된 것이 명백하면 공소사실에 의해서 328조 1항 4호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네. 그 판례에 대해서 나중에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강의 안에서는 보충이 안 됐지만 328조 1항 4호에 해당한다는 그런 판례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의 시간이 약 50분 가까이 되어 버렸는데요. 무죄 판결부터 나머지 종국재판을 다 살펴보기 위해서 다소 시간을 길게 가져왔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힘드신 분들은 중간에 일시정지해서 다시 듣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까지 종국재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부터는 재판의 확정과 효력, 그리고 소송 비용의 부담 및 무죄 판결에 대한 비용 보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